나는 우리 군대 지휘관들의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또 정신세계, 정신전력의 문제, 이게 진부한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김기노 제독하고 이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군대의 리더십, 이게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침을 주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리더가 뭐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조리한 행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대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임진왜란때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조선 수군을 지휘 통제하고 관리할 때는 연전연승을 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휘관 한번 바꿨어요. 원균이라는 분으로 바꿨는데 제가 원균이라는 분을 뭐 욕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지휘관이 한번 바뀌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전멸을 해버립니다. 조선 수군 자체가 괴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많던 부대의 병력, 그리고 승리밖에 모르던 부대가 한 번만에 다 무너진다는 거는 그만큼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부터 12월 달 초에 일어났던 사건들. 네. 그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왔다 갔다 한다.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를 뽑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 리더의 어떤 철학과 그다음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 리더십이 뭐지? 리더십.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소리를 잘 지르고 그냥 푹푹 쑤시고 다니고 밖으로 그냥 딴 듯하고 네.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네. 그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은 좀 쇼맨십이 강하다. 쇼맨십이 강하다.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막 진짜 소리도 지르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또 그런 분도 군대 입생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보다마다 그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뭐 차렷 자세가 불량하다느니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상급자만 나타나면 유독 또 정말 사치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해요.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걸 느끼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내공이 있는 스타일. 앉아서 가만히 판단하고 좀 깊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부대를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마 큰 성과를 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분도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분들은 행사할 때나 필요하지. 쇼맨십 할 때. 그런 분들은 뭐 만일 뭐 행사한다 평시 갔다고 그냥 행사하고 이런 데는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 술 먹고 놀 때 놀 때 이런 데는 뭐 필요한 분이요. 그 다음에 전투를 한다 그러면 선봉장 정도로는 뭐 내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용맹성이 뛰어난 분들. 근데 뭐 폼만 잡는 분은 또 그 선봉장도 안 돼요, 보면. 예. 그런 분들은 선봉장으로 설 뿐이지 이 전체적인 부대를 관리하고 조직하고 어떤 전투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깊은 고뇌와 그다음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떤 이 전투 능력을 부하들로부터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쇼맨십이 강하고 네. 앞에 나서서 이끌기 좋아하고 여성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여자들도 아마 그 쇼할 때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놀 때. 여자들도 괜찮은 여자분들은 좀 말수 적고 뭔가 심지가 굳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재밌게만 해주는 사람 좋아하지는 않죠. 특히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고뇌하고 고심해서 뭔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지. 그게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분명하게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자리에 수준이 높든 예. 낮든 어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통합하고 지혜를 통합하고 그렇죠.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런 노력은 그 쇼맨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 쇼맨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하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부하들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그 부하들 힘들게 하고 뭐 나설 때는 내가 나서고 네. 얼굴만 하고 나설 때 좋은 거는 내가 내가 하고. 하고. 불편한 거는 부하들한테 시키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보이다가 네. 뭐 일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것도 쏜살같이 중앙에서 네.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저것도 사람들 능력이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뭐 그런 분 많이 봤죠. 그래서 야, 쟤는 왜 저럴까? 뭐 저분은 왜 저럴까? 하는 게 많았죠.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 뵙진 않았지만 그분도 확실히 영화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려지는 스타일을 보면 그야말로 과묵하시고 늘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지 해전을 좀 승리를 이끌 고뇌하시고 고심에 그렇죠. 차시고 그리고 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또 뭐 제가- 긴 칼 옆에 차고 술에 홀로 앉아 깊은 시. 제가 해군 소령 시절에 네.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이제 교육부대로 좌천이 됐습니다. 네.
그 우연치 않게. 이제 지휘 통제실장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더라고. 뭐 새벽 4시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 2시에 집에 갔다가 잠깐 세도만 하고 또 출근을 하고 이러니까 그 생활을 1년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1년을 좀 쉬고 싶더라고. 예. 쉬고 싶은데 또 전화 와가지고 뭐 또 어떤 요직에 있는 그런 뭐 가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1년 좀 쉬고 싶습니다.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완전히 자천. 완전히 저 그냥 이렇게 전투부대 장교가 가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자리에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제가 그 부대 이름이 충무공 수련원. 그게 이제 충무공 정신교육 교관. 맞아. 제가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좋으셨어요? 한 2년 동안 그것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편한 거지. 지금의 내공이 거기서 비롯된 모양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책도 좀 보고, 그다음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승숙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충무공에 대해서 내가 이순신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배웠죠. 그 리더십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좀 배웠죠. 또 우리가 장교들을 이 전투병가에 있는 우리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 있는 장교들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위탁교육 가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능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장교들은 이제 그런 위탁교육하는 것도 한정돼 있으니까 애들 경쟁이잖아요. 못 간 분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분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은 연수를 통해서 뭐 리더십 하고 뭐 사관학교 할 때 그때 리더십 좀 가르치고 뭐 이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좀 심도 있게 가르치는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뭐 일반 사회나 다른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밑에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몸으로 배우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군대에서 근데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게 이제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인재를 발탁하는 과정이 외우는 능력 이게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네. 평가받는 일이 많아요. 왜냐 짧은 시간에 가르치는 걸 머리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토해낼 수 있는 시험을 잘 봐야 문제로. 네. 그런데 실은 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합리적인 길을 찾아서 연구하고 종합해서 네. 안에서 숙성시켜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방향이 맞고 종합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균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훌륭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군대 교육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교육이 있죠. 그렇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요. 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선발을 하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쿠데타 세력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쿠데타 세력들 그 친구들은 공부 잘했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뭐 그 정도 가려 그러면 좀 하긴 했네요, 보니까. 그죠? 그 일체 관련. 별 3개나 뭐 별 4개를 달라고 그러면.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자꾸 똥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네. 이번에 특히 개업 이후로 정말 많이 온갖 나왔죠. 사람들이 장군들을 보고 자꾸 똥들이라고 그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똥들이냐. 이야기죠. 네.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또 만나면 또, 이거 장군님, 뭐, 이렇게 하거든.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분들이 이 전체를 놓고는 막 똥들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거 장군님 뭐 고생하셨어요. 뭐 장군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대령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똥별인데? 그 똥별이라는 거는 누가 만든 거죠? 그럼 똥별,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별을 달아줘가지고 자꾸 똥별을 만드나 이거지. 그것도 우리 사회적으로 좀 고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사람들이 별을 달고 어느 조직에서 그 뭐 이사급이라든가 뭐 별을 달고 하는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는 그런 조그만 게 뭐는 있어요. 뭐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그만 게 뭐 그나마 좀 나은데 그거 때문에 장군을 시켜줬고 뭐 그러면 똥별이라까지는 안 해줘서는 나는 그건 참 좋겠더라고. 그 똥별의 실체를 잘 파헤친 책이 있습니다. 네. 강건작 장군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강군의 조건.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똥별이 왜 탄생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써놨는데 최근 우리 역사에 그 이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위를 쳐다보고 정치적 감각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발탁되고 발탁되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관계로 군사 전문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다 묻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데만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개발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 복종, 상명하복 이걸로 대변되는 위만 바라보는 군인 이런 특성이 이제 발현되고 또 그게 그런 특성의 경쟁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심기경호까지 알아서 해야 되는 수준까지 그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되는 분이 네. 점점 올라가는 걸 보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거든. 이게 이제 군대 리더십을 망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이름하여 예. 똥별.
그러니까 별을 다신 이후에 정치 쪽과 결탁하시게 될 만한 기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군인 장성분들이. 그러면서 그 별 다신 분들의 어떤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똥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게 경쟁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는 뭐 우연찮게 제가 또 인사 쪽에도 좀 네.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그럼 진급 심사라든가 네. 이런 것도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또 사관학교라는 그런 특수성이 또 좀 들어있어요. 왜? 사관학교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사관학교 들어간 거예요. 4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대충 다 알아요. 자기 동기분들은 서남열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태를 했고 다 알아요. 또 서남열 씨는 또 자기 다른 동기들 보면 다 알아요. 네. 아, 제 집에 가니까 뭐 아파트도 비슷한데 같이 살았으니까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든가 이 정도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 못 해주는 거야, 이게. 그게 군 내의 문화라는 거죠. 군 내의.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을 약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바돼가 나오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폐인데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로 차이 나는 게 없거든. 사관학교 같이 졸업했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급 심사에 나오다 보면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또 잘 돼. 잘 되는 문화가 돼 있어요. 이상하게. 물론 뭐 우수한 자원을 뽑는다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우리가 지침도 좋게 만들고 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좀 정무적인 감각, 좋게 말하면 정무적인 감각, 나쁘게 말하면 조금 그 아부성이 많은 사람들, 아체 많은 사람들이 진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사회도 그거는 비슷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난 그 똥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라도 좀 그걸 안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말은 뭐 우리 스스로 군 출신들이 네.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 외부에서 쓰시죠, 보통. 예. 그걸 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너무 우리끼리 또 소문을 내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소문 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장군답지 않은 장군을 이제 똥별이라고 한다고 치면 그 장군답다는 뜻은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종합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에 맞고 법률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 그림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이제 판단력을 구비한 사람. 구비한 사람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윗분의 눈치만 살피는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똑같겠지 본인도 자기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참 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 나오고 또 그걸 또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네. 모르잖아요. 진짜 막 교차방 같이 놀다가도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버리면 훌륭한 장군이잖아요. 어쩌다 이제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그게 대다수가 돼서는 안 되죠.